오늘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 직위 해제를 했어요. 네. 직위 해제가 뭐예요, 일단? 직위 해제라는 게 교수직에서 완전히 탈락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해고됐다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교수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 네. 당분간 직무에서 손을 떼라 이런 조치입니다.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의 토르입니다.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둥 소리 울렸어요 지금? 네, 울렸습니다. 네. 약간 약하게 울렸어요. 좀 약한데요. 네. 제가 오늘 기가 좀 셀럽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아, 왜 그러세요? 네, 제 연휴에 TV에서 봤어요. 8855님 마침 네. 배 소장님은 예능까지 접수했네요. 그러니까요. 송가인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야, 이게 어디까지 웬일입니까? 접수할 겁니까? 이런 문자 이게 뭐예요? 네. 송가인 네. 콘서트에 설 나오더니 특집에 이제 가수 됐어요? 송가인 특집에 가인이어라. 네. 가인이어라. 그게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더라고요. 야. 어느 방송에서 이번 설에 방송했나 보죠? 네, 최일구 앵커를 배출한 MBC에서. 아, 네. 맞다. 소장님 원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지. 개그맨 깜빡했다. 아, 이게 유행이군요. 깜빡했다. 어디까지 접수하려는지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선거 개입 의혹 기소 여부로 법무부 검찰이 또 대치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네. 선거 개입 의혹 기소 여부로 이제 법무부 검찰이 대치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검찰 수사팀은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해자들을 기소하겠다는 내용을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보고했지만 결재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랬습니다. 이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최근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에 의사결정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검찰 내부 지침에 규정된 대로 이럴 경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적극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법무부 간의 이 충돌이 상당히 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리긴 열렸는데 네. 민주당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일단 그 사진을 보면 마치 이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양쪽이 갈라져 있는데 위원장석에서 바라본 사진을 보면 좌측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우측의 그 민주당 의원들 자리는 모두 비어 있는데 일단 여당 의원들이 가지 않은 건 이번 회의가 우리 여당과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이 됐다. 그 이유를 들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없었던 회의이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해서 불출석을 했는데 당초에 이번 회의에 추미애 장관이 왔다 하면 이 자리에 올라갈 안건은 그 검찰의 인사 관련해서 예. 이게 진짜 정상적인 인사냐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인사를 통한 수사 외압이냐 이게 중점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 법사위에서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만 했는데 인사 학살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열리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대요? 몰라요?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모여서 같은 동어 반복을 계속할 이유는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오후에도 회의가 속개가 되는지 여부는 이따가 좀 더 네. 지켜보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이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박연미 토르 여전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됐지만 실제 이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내일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네, 이광철 비서관이 오늘 검찰 서울중앙지검 출석한 사진 보니까 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3번씩이나 검찰에 출석 요구서에 응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다. 또 그렇습니다. 네. 서면으로 뭐 얘기를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이 서면은 뭐냐면은 네.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등기 우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네. 검찰에다가요. 좀 분명하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보도가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응하지 않았다와 등기 우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 내일 출석하는 거죠? 네, 소환 조사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그동안은 좀 미뤄왔는데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내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간다.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임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냐면 현재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게 하려고 당내에서 경합하고 있던 다른 인물에게 출마하지 않도록 권유했다. 예. 이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를 통해 소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좀 구체적으로 이미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덧붙이면 누구냐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예.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 이 공직에는 뭐 오사카 뭐 총영사 이야기 등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의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뭐 근데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페이북으로 원래 뭐 비공개로 검찰 다녀와라 주변에서는 그랬는데 페이북을 통해서 안 그러겠다. 공개적으로 다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짜맞추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검찰에서 반박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청와대는 법 위에 있는 데냐. 네. 네. 하여튼 왔다 갔다 지금 서로 공방에 공방을 예.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이 결석하셨네라고 청취자께서. 원래 청취자 여러분 수요일 날은 토르 박연미 기자가 나오는 날입니다. 결석이 아니고요. 오늘은 정상 출근일이 아닌 예, 거죠. 네. 토르 출근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요일 날 출근한다고요. 아, 네. 오늘은 제가 정상 출근하는 날이고요. 정상근 기자와는 다른 날 만나세요. 예. 말은 안 하느라 지금 난리가 지금 났네. 네. 볼펜 던졌어요. 배종찬 소장님이. 아니 근데 네. 정말 이게 박연미 토르 여전사의 이 설명이나 말이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매력적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새해 둥크벨도 덕담. 둥크벨도 잘하고 계신데요. 좀 제가 또 부족한 것도 있으니까. 이건 매일 저 김경래 PD한테 못난 놈 소리만 들으니까 요즘 의욕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머리 왜 깎으셨어요? 머리. 지금 이거 저 너무 우울하니까 깎은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국인 포비아가 생겼다 그러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김경래 포비아. 포비아가 그렇죠. 네. 역시 없을 때 뒷 사장님께서 얘기하는 이 거죠. 방송 들으시겠죠?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좀 이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오늘로 어제가 106명인가 그랬잖아요. 네. 네. 하루 만에 20명 이상 132명 오늘. 늘었어요. 확진자는 또 4천여 명에서 5,974명. 사스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뭐를 넘어요? 사스를 뛰어넘었습니다. 사스요? 사스? 네. 뭐 대학 사수했어요? 사스. 사스. 네. 2003년 감염병 사스. 네네. 약 사스라고 발음하는 게 맞지 않나? SARS. 네, 사스. 네, 근데 굉장히 자꾸 감사하시네요. 사스를 얘기하세요?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오. 사스 때는 확진자가 얼마였었어요, 그러면? 5,300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했죠. 이걸 넘었군요. 뛰어넘었죠. 신종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그리고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중국 내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병은 악마다. 악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슬로건은 핸디캡의 반영이죠. 그만큼 이 병이 정복하기 어렵다는 토로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 내에서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보면 확진자가 5,974명, 누적 중국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얘기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32명인데요. 사망자만 하루 새 26명 늘었고 확진자가 1,500명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는 30개 성에 환자가 퍼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간 환자가 없었던 티벳까지 뚫렸다. 모두 31개 성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고 결국은 중국이 개별 관광도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은 지금 확진자가 5,973명이고 우리는 현재 확진자가 이제 4명인 거예요. 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어제 오늘 사이에 확진자는 더 늘어나질 않았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확진 환자 지금 병원 음압치료실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신 확진 환자 4분하고 그동안 그 접촉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당국의 능동 감시를 받는 능동 감시자가 369명. 네. 우리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이 369명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계속 진행 중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확진자가 또 생긴다 그러면 사람 간의 전파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눈여겨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하고 우리 얘기해봤는데 일본이 전 세계로 지금 본토로 일본인 206명을 데리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자국민 데리고 지금 캘리포니아로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전 세계의 시선은 호주에서 이제 중국입니다. 호주는 예. 이제 산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호주에 대해서 구호 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국제 구호의 손길이 쏠렸는데 이번엔 중국입니다. 일본 국민들을 태우기 위한 전세기가 우한으로 가서 206명을 태우고 일본 본토 도쿄로 1차 귀국을 했고요. 미국도 자국민 240명을 태운 전세기 또 호주도 보낸다고 그러고 각국마다 앞 다투어서 전세기를 보내고 우리나라는 내일 모레 이 4편의 이 전세기를 중국 우한으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또 2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중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 중일 관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거사를 보면. 그런데 이번만큼은 중국을 전폭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각종 지원 구호품들을 아주 정말 많이 이렇게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들이 또 그 일본 자국민들 귀국한 사람들을 어떻게 격리 조치하고 치료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네. 정부에서도 마스크 한 200만 개 보내는 걸로. 네, 우리가 더 많이 보내요. 일본은 마스크 한 100만 개 정도 보낸다고 돼 있고요. 우리는 어제 오전에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 외교부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예.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방호복 등을 한 10만 개 보내고 마스크는 200만 개 정도 지원을 하겠다. 네. 해서 중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돕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보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최대 포털에서도 한국 사람 고맙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중국의 사실상 기관지죠. 항구시부에서도 속보로 한국에서 대규모의 구호물품을 보내왔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한 가지 좀 민감한 부분은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이 아직까지 중국 반응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중국인들 입국 못 시키게 해달라는 국민청원 네. 얘기하시는 게 51만을 돌파했다는. 네. 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의 질병이 아니고 인류의 질병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인류애를 좀 발휘해야 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 덕 같은 걸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 네,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일구 앵커십니다. 자, 우리도 미국하고 일본 전세기 아까 이제 네. 내일하고 모레 4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달라진 게 이 저거잖아요. 유증상 환자는 워낙 그게 어떻게 확실히 결정됐어요. 중국에 남겨두기로 했는데 다시 데려오는 데려옵니다. 걸로. 네, 데려오는 데려옵니다. 걸로 네. 결정이 그렇게 결정이 된 됐는데요. 거죠? 네. 이게 오후에 나온 속보예요. 예. 당초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안 태우겠다. 비행기 안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외교부 장관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증상이 경미한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당장 입원 치료나 당장 격리가 필요한 그런 분들 말고요. 그 비행기를 1, 2층이 나뉘어 있는 큰 비행기를 보내고 앞뒤 좌우를 비우는 방식으로 해서 교차 감염을 막고 이분들은 아예 비행기를 또 분리해서 태우는 방식도 고려를 한다 해서 유증상자일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 반드시 데려오겠다. 네. 교민 700여 명이 비행기 4대에 나눠서 탑승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잘못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이분들 공짜로 타는 거 아니고요. 다 돈 내고 타는 겁니다. 네. 아 개인 비용을 내는 네, 거예요? 전세기를 나라가 띄우지만 티켓 구입 비용은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먼저- 그리고 들어와서
보름 동안 격리하는 그거는 정부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 치료와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되 비행기 비용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들어오고 난 이후에 네. 순차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입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안내문에 아예 그 티켓 구입 비용에 대한 것들이 안내로 그 나가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예. 네. 저희가 이따 3부에 중국 우한 현지의 유학생 한 분하고 좀 인터뷰를 시도를 해보려고 네. 그러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국내 상황은 또 어떨까요? 국내 경우에도 이 갖가지 파장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줄어들면서 명동 상권가는 상당히 또 얼어붙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관광 또 중국으로 여행하는 또 항공편도 상당히 취소되기 때문에 우리 여행업계 그리고 항공업계 또 유통 또 심지어는 섬유 이런 쪽까지도 이 타격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중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장소가 우리 국내에 땡땡 테마파크가 있거든요. 땡땡 뭐 월드. 네. 여기는 상당히 실내화이기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객의 입장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카지노 업계에서도 서울의 유명 카지노도 중국 단체 관광객은 받지 않기로 네. 또 중요한 중국의 중요 관광 지역인 제주의 경우에는 지금 무비자 입국 사증을 발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건 도민들의 일부 이야기입니다. 이 사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는 제주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것이 빨리 일단락 좀 단기간에 마무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경제에도 참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뚱커벨은 하루에 손 몇 번씩 씻으세요? 네, 저는 무슨 하루에 한 20번 이상을 씻기도 하는데 20번을 씻어요? 네, 계속 많이 씻는 볼때 이게 물을 볼 때마다 계속 씻는데 예. 손 세정제를 한 1분간 그래서 지문이 거의 없어질 정도가 지금 됐는데 그래서 이게 더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이에요? 네. 조금 전에 잠깐 추가로 못 전달드린 내용이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홍남기 부총리가 이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24시간 이 중국 대책반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딴 날은 저희가 에밀레 종소리 등 하는데 네. 이게 토르 이 천둥 아이고, 번개 훨씬- 소리가 더 박진감 있잖아요. 훨씬 나은데요. 그죠? 마치 이제 다 토르 바꿀까요? 평일날도? 예, 라그나로크처럼. 정말 좋습니다. 365일 비가 내리는. 그렇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청천벽력 효과음이다.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저는 헐켄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시사 여전사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국 전 민정수석 재판 연기됐다는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연기된 이유는 병합 심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경우에 이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 사건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 위해서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합해서 1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상황도 생기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동양대 정경심 교수 또 이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 두 개를 추가로 병합할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되게 되면 이것 두 개를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이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이 받아들여야만 이게 같이 재판정에 서는 상황이 네.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토르 기자님. 네. 앞서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오늘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 직위 해제를 했어요. 네. 직위 해제가 뭐예요? 일단. 직위 해제라는 게 교수직에서 완전히 탈락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오늘 해고됐다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교수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 네. 당분간 직무에서 손을 떼라 이런 조치입니다. 네. 이건 징계는 아니고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종의 행정 조치입니다. 만약에 징계를 내린다 하면 이거는 징계위가 따로 열려야 하는 상황이고 일단 조국 교수가 그 진행하기로 했던 강의는 다른 강사가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일단은 첫 3개월 동안 월급이 절반만 지급이 되고요.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때까지는 재판을 통해서 기소가 네.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강단에 올라갈 서기 수가 어렵죠. 없다. 예. 네. 그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6천 명 육박해 가고 있죠. 이는 2003년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병의 확진자 수를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2003년 큰 파장을 불러온 이 병은 뭘까요? 오늘도 뜬컵에 힌트 주세요. 오늘은 조금 뜸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네. 노래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밖에서 PD 역할도 다 하는 오늘 거예요? 준비를 아니, 그냥 단단히 네? 갖고 지시사항이 오셨네요. 지금 네.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화면에. 네. 아, 밀명이 지금 내려왔어요? 네, 밀명입니다. 아, 오. 화면에 하명이 내려. 아, 뭐라고 좀 써 있네, 저기. 박연미 왜 그래?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다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고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